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9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미안 장전 3.3억 하락,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3.4억 하락, 명륜동 힐스테이트 2.5억 하락.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고요. 부산은 대구다. 왜 부산은 대구다 라고 했냐면 2050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 추계인데요, 지금 2050년이 되면 인구가 250만이 됩니다. 대구가 잘 나갈 때 250만을 살짝 넘어섰던 것 같아요. 지금은 대구의 인구 238만 수준이거든요. 238만. 근데 향후 30년, 아니 28년 후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 그때 근데 그때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겠나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 줄어드는 추세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줄어드냐면 현재 336만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현재 333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줄어드는 폭이 25%가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전국 인구는, 전체 인구는 8.6% 정도 줄어들어요. 8.6% 줄어든 데 비해서 부산 지역은 감소율이 3배나 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하락률이,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도시를 살펴보니까 영남 지방이더라. 부산, 대구, 울산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330만의 도시와 250만의 도시는 도시의 활력 자체가 다릅니다. 활기 자체가 달라요. 공기가 다릅니다. 2050년이 되었을 때 영남 지방의 하락이 두드러지더라. 오히려 세종은 늘어나더라.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전세 매물 오랜만에 조사해 봤습니다. 8월 27일 날 조사하고 9월 16일 날 조사해서 발표했네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입주했는지 거의 한 9개월 정도, 이제 3개월 정도 더 지나면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왔는데요. 아직도 전세 매물이 290개나 남아있다. 월세까지 포함하면 아직까지 전체 매물 대비 임대 물량이 안 나가고 있는 게 한 10% 정도. 이거 좀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사구, 괴정동, 한신더유 같은 경우도 매물 100개 밑으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추적을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거의 1년이 지나야지 전세 매물이 소진된다. 이거 여유 있는 사람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2022년 상반기에 입주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거의 100건 밑으로 다 떨어졌어요. 아직 남아있는 곳은 서구, 암남동. 자, 이름이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5월달에 입주 시작했거든요. 6, 7, 8. 입주기한 3개월까지, 1300세대면 입주기한 3개월까지 필요 없죠. 2개월이면 보통 해결될 정도의 물량일 텐데요. 6월 말, 7월 말 하더라도 지금 이제 2달이 지났다. 입주하고 입주 지정기간이 끝난 지가 2개월이 지났다. 지연이자 막 물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아마 있지 싶어요. 근데 물량이 225개, 전세 물량, 월세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입주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세 매물이 100개 이상 남아있는 곳들이 제법 눈에 띄네요. 자, 그래도 매물은 꾸준히 소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소되진 않았다. 그렇다면 2022년 하반기, 이제 갓 입주를 시작했는 아파트들 살펴보시면은 7월달에 입주 시작했는 빨강, 주황, 노랑, 선 따라 가보시면은 이 빨간색 해운대 센트럴 프로듀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물량이 늘어나냐? 이거 좀 특이하죠? 입주 시작하고 나면은 원래 줄어들거든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7월달 입주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났어요. 물량이 이때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요. 입주를 딱 시작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게 좀 정석의 흐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9월달 보라색 제일 위에 있는 선이에요. 입주 9월달, 9월 말쯤 이제 입주를 시작하기 하면은 그때부터 물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아닌데도 있더라.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해운대 우동. 우동 특히 이야기 많이 나오네요. 우동 지역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인가요? 좀 이상하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매물이 오히려 입주 시작 이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거 조금 우려스럽게 봐야 됩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3,900세대 정도 소진되는데 거의 1년이 걸릴 거다. 레미안 어반파크도 마찬가지 현상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 개수가 1000개도 훨씬 상회하기도 했었지만 여기에는 전세 물량이 600개 정도 나와 있다. 600개.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20%? 이 정도면 전세 물량 많은 건 아니다. 하지만 소진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편안세상 시민공원도 1400세대, 제법 많은 세대수인데 여기는 물량이 400개,
전체 물량이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1400개 중에서 400개,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나오면은, 여기는 투자 수요가 좀 있었구나. 여기 600개, 레미안 어바웃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자 수요도 있었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추정해보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전체 세대수 대비 전세 매물 개수가 3분의 1 정도 되면은 요거 투자 수요가 많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들 있으면은 매물 추이, 흐름 추이는 화면 잠시 멈추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2년 하반기 유독 입주 물량이 많을 때죠. 전세 물량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와 있냐면은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곳, 지금 남구 대연동 삼정 그린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나와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매물은 아마 더 쌓일 거예요. 입주하고 혹은 입주하고 나서도 매물이 늘어나는 곳이 있더라. 요 빨간색 부산 오션 파라곤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입주를 시작했나요? 이제 곧 시작하나요? 네, 매물 개수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색깔별로 살펴보시면 되는데, 주례동,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같은 경우에 약 1000세대 중에서 매물 개수가 현재까지,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아마 11월 달까지 매물 개수 계속 늘어나서 한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오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흐름 언제부터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하는지, 생각보다 전세 빨리 빠지려면 생각보다 전세 매물 빨리 내놔야 됩니다. 우선 매수 심리 살짝 반등했습니다. 9월 5일자. 지금 최근 자료가 아니에요. 최근 자료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부분, 요 살짝 반등하면서 주간 실거래 지수 살짝 반등은 있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소폭 증가해서 41,500건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이전에 물량 회복 다 했습니다. 자, 전세 물량은 또 증가, 14,700건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록색 선 위에 계속 있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월세 물량은 진짜 높았고요. 월세 물량 계속 증가합니다. 7,388건, 추석보다 훨씬 더 물량이 많아졌다. 전체 임대 물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세는 전국 탑이더라. 분양권 매도 물량 한 70건 정도 감소한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70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한 50건 정도 감소하는 모습, 950건대에서 904건으로 한 50건 정도 감소를 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데, 대연동에 44가구가 자동으로 감소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매물 감소는 아주 미미한 정도. 근데 분양권 거래량까지 일부 거래가 된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매물 개수는 오히려 살짝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래량 50건 중에서 신고가는 7건. 9월의 거래량 우려스럽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우려스럽냐? 지금 이 색깔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 6월 방송분 추가로 거래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거래량이 더 적어졌죠. 대구는 이게 거의 색깔별로 거의 같거든요. 이렇게 밑에 지금 제가 등호를 표시하고 있는데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량이 계속 감소해 나가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1020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 거래 신고가 끝날 때쯤 되면 한 1000건? 1100건 될까요?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9월에 지금 추가 거래량, 남은 거래 일수가 10일 정도 돼요. 하루 평균 한 40건 정도 거래된다고 생각하면은 400건 정도 추가되면 900건 정도 되잖아요. 근데 900건보다 더 거래량이 더 적을 것이다. 제가 한 750건까지도 보잖아요. 왜? 이렇게 초록색 구간 거래량이, 그리고 약간 여기 진한 노란색 황토색 부분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 감소하는 추세에 있을 때는 추가 거래량 되는 것보다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1일 거래량도 지금 일평균 31건, 6월 방송할 때는 일평균 60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T 니는 갈 길 가라. 레미안 장정 같은 경우에는 8층이 12억 2천. 이 층수 따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근데 30층이 8억 9,200. 9억이 깨졌다. 심리적인 선이 약간 무너집니다. 한 25% 정도 하락했고요.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파트 10억이 무너지고 이런 거래들이 종종 등장하곤 했었는데요. 최고 12억까지, 9층이 12억까지 갔었는데 19층이 8억 5,900. 이것도 9억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는 조금 못 미치는 정도 수준. 명륜동 힐스테이트 9억 8천까지 갔던 것이 이것도 30%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제법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죠? 명륜자이 24평형 고가 대비 한 20% 정도,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2단지 20% 정도. 근데 이 거래금 하락 금액이 1억 7천, 1억 7천, 2억 5천, 3억 4천, 3억 3천 이렇게 하락이 주 비중을 이루고 있더라. LCT가 아무리 상승한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애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지 않더라. 사람들은 바랄 수도 있어요. 야, 니만 가지 말고 내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가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자, 갈 길을 갑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파트. 자, 최근 거래 가격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 거의 12억까지 갔던 곳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은 9억 아래로 가격이 내려와 버렸더라. 근데 최근의 가격을 의미하시는 바는 여기 한 번씩 보실 필요는 있는데요. 네이버 매물 나와 있는 덩어리 있잖아요. 이 초록색 덩어리. 매물대 가격이에요. 가장 낮은 곳은 9억 2천부터 나와 있어요. 실거래는 이것보다 한 10% 정도 할인된 8억 한 5천만원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되더라. 요거 아시겠나요? 요거 차이? 요 차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 매물 호가 제일 싼 거 보고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집을 보러 간다. 현장에 가서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 이 매물의 최저 호가 대비 한 10% 정도는 빠진 가격을 생각하고 집을 보러 다니는 것이 지금은 맞습니다. 대구에서 요 현상이 몇 개월 전에, 수개월 전에 있어서 요 현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대구는 빨간 점이 이 매물의 호가도 사실 좀 내려오긴 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되고 나서 이 초록색의 덩어리가 위로 좀 이렇게 짤막하게 짧아지면서 낮은 매물의 호가가 정리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웬걸 호가의 매물이 아래로 더 내려왔어요. 이게 바로 규제 해제의 효과였어요. 그리고 빨간 점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찍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쌍용도 플래티넘 아파트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쌌던가 라고 생각해보면 2022년 가격이고 2020년에 입주를 했죠.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쌌느냐 보니까 바로 옆에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이 바로 옆에 있는 거 맞죠? 예. 거기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야, 이상할 만치. 야, 다른 아이들은 더 늦게 상승해도 되는데 이 분양가 얼마였나요? 분양가 이거 4억 안 했죠? 분양가 4억 미만이었던가요? 거기서 점프했던 현상. 두 번 2단 점프하는 현상을 겪었는 아파트. 지금 매물의 호가대는 가장 낮은 것 10억대로 나와 있어요. 10억대. 아마 거래가 형성된다면 10억 아래쪽에서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2단 점프했는 아파트들 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인천 지역에서 이런 아파트들 볼 수 있었어요. 인천 지역에 한 4억 정도 했는 아파트가 7억 8억을 가더니만 또다시 한 번 더 점프를 해서 얼마에 갔어요? 12억까지 갔죠. 근데 12억까지 가는 아파트가 얼마로 떨어졌다? 6억으로 떨어졌다. 이 두 번 점프했던 이 현상, 두 번, 세 번 이 점프했던 이 현상 상당 부분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생각은 해야 됩니다. 왜? 부산보다 더 앞서서 하락하고 있는 인천의 모습이기에 혹은 세종의 모습을 보신다면 야 이거 떨어지면 충격 크겠는데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영향을 꽤나 미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순서를 살짝 섞였어요. 자 베스티온 같은 경우에도 한 20% 정도 하락, 나머지 조금씩 뭐 하락한 거는 지나가고요. 10%. 누구는 할인율을 적용 많이 받는데 이 3억 미만대 야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들 좀 버려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과거로 회귀합니다. 부산에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서 야 2017년도 가격 정도까지는 회귀해줘야 안 되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대구 방송을 찍으면서 봤던 것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진 않았어요. 가격 상단 부분에 거래되는 거 살펴봤는데 한 12건 정도 범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4건이 무려 4건이 2017년도 가격이더라. 대구는 이미 한참 앞서갔어요. 부산도 대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지더원 2차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요. 생각보다 오늘은 가격 많이 빠진 것은 안 보이는데 그래도 한 25%, 한 15% 이상 빠지는 모습들, 20% 이상 빠지는 모습들, 조금 빠지는 이런 가격들 생각보다 많이 비싸게 사는 걸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뭐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지금 뭐 5% 10% 할인받아서 사는 사람들 비싸게 사는 거다. 야 싼 아파트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떨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분 계시는데 이 하락률로 따지면 똑같이 하락률 적용받습니다. 20% 상승했었더라도 하락할 때는 같이 30%씩 떨어지는 게 지금 대구의 모습이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도 세부적으로 가격을 한번 살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살펴보세요. 다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여기 반짝 올라갔죠. 지금 8월달 여기 반짝 올라가는데 아까 그 LCT 같은 거 아주 비싼 아파트 거래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3월달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직 고가의 아파트들 거래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시장 전체를 견인해 나가지는 못하더라.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계속 파악하시고요. 싼 아파트들 거래되는데 생각보다 비싸게 사람들이 사고 있더라. 알면 좀 말려주세요. 6억 이상 비중 10%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분양권 5건 중에서 신고가는 1건이 있었고 요거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직거래가 1건, 어제는 2건, 오늘은 4건 올라오면서 직거래 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레미안 어반파크 같은 경우에는 9억 천까지 갔던 것이 5억 6천. 이거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다시 뒷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고점 대비 3.5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 그리고 주례 롯데캐슬 골드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1.6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 오션 파라곤 1.6억 정도 차이 나는 모습. 네, 이런 것들 한 번씩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83건 중에서 7건, 거래량 적은 단계라는 것. 그래도 요거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눈으로 확인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LCT 전세 가격 빠지는 모습 1억 6천, 2.1억. 그 혹시 그 기회가 되시면 제가 오늘 대구 방송에서 한번 틀어드렸는데 틱톡에서 전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엄청나게 다툽니다. 임대인은 야 집이 빠져야 돈을 돌려주지, 임차인은 야 계약기간 끝났으면 돈 돌려줘야지 다투는 이 모습인데요. 아마 누군가의 모습이 곧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현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전세 가격 1억 5천 이상 빠지면 돌려주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1.4억 확 빠지는 느낌이 드는 날도 있고 안 드는 날도 있고, 오늘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만 간단하게 봐도 절반 정도 이상은 한 1.5억은 각오해야 된다. 1.5억은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전세는 점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전세 매물은 그렇게나 많은데 원래 아까 한 16,000개 됐나요? 아무튼 전세 매물 2, 월세 매물 1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월세를 더 선호해버리면서 전세 매물은 더 적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속에서 싼 전세를 찾아가는 사람은 많아질 것이고 4억 미만 10%, 야, 이 비율이 깨지나요? 이 비율 이거 어떻게든지 지켜내려고 하던데, 네,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2021년보다는 낮아진 상태, 머지않아서 노란 색깔 2020년과도 조우할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량 적어지고 있다는 흐름 계속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월세 보증금은 약간 올라가는 가운데 월세 가격도 꺾였다. 흐름이 변하는 것은 늘 놓치지 않고 봐줘야 됩니다. 임대 거래량은 줄어들어서 예년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다행이다. 2020년, 21년처럼 많은 전세 거래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 그 틱톡에서 전세 한번 검색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은 왜 임대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는지, 주인이 돈을 돌려줘야지 임차인이 또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다든지 입주를 한다든지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 돈을 안 돌려주고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서 아주 오랜 시간 분쟁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6개월 정도 분쟁을 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은 그 기간 동안 발이 묶이면서 임대 거래는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오늘 방송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오늘도 길었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